지금 수급 범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.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부분이 60만 주 정도가 있어요 지금. 그죠? 매도가 60만 주 정도 있어요. 이건 무조건적으로 개인 내지는 기관 내지는 외국인이에요. 개인은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시스템 매매는 할 수 있어도.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59만 7천 주인데 그 59만 7천 주가 매도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외국인이거든요. 근데 현재 시간에 코스콤에서 싸준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는 매도 기준의 외국인이 4만 주, 기간은 12,000주뿐이 안 돼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프로그램 쪽이 60만 주 매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도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특히 외국인 쪽이 60만 주에 달하는 매도가 형성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형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누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볼 수 없다.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뭐 높다. 이걸 놓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. 이게 거꾸로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만약에 급락을 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순매수가 더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거나 뭐 그게 엇박자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.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매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쪽의 매수의 수급이 굉장히 강해서 일단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편입한 게 전체 시장에서 4위, 전체 시장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 순매수 4위에 놓여져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에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물량만큼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이 정도 물량만큼은 먹고 들어간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주가가 밀려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막 그 순매수 기준에 매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뭐 공격적인 매수가 있고 그것이 뭐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흐름도 매도이고 이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저점 편입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. 누락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량 순매수량의 기준 말고 매수량의 기준 요 기준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위주에서 80만 주의 매수가 지금 현재 형성돼 있어야 돼요. 근데 안 나와 있잖아요, 그게. 그죠?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고 매매를 하시자는 거예요. 이런 거 자체를 윤정도 잘났다가 아니라 아니죠, 윤정도 잘났죠. 이런 거 자체를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주고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. 이건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매매를 하다가 경험치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또 예를 든다면은 현대 로템 쪽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 제가 그걸 한번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. 저도 그걸 좀 정리를 하다가 멈췄는데 정리 부분 더 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외국기관 수급에 대해서 코스콤이 하루에 쏴주는 건 5번뿐이 장중에 안 쏴줘요. 하루에 5번만 딱 쏴준다. 외국인 매수, 기관 매수, 외국인 매수, 기관 매수. 그 부분을 하루에 장중에 5번을 쏴주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. 시스템 개발했는데 그거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잡아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립니다. 그거는 거짓말을 넘어서서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거죠. 그걸 믿고 따라했다면 말 그대로 그건 사기지. 그 만든 사람조차도 그걸 알고 있어요. 거짓말이라는 거, 지가 만든 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. 전화까지 왔다니까요. 전화 와서 뭐 지들끼리 싸움 났었거든. 그 개발자 초기 개발자하고 그런 거 뭐 한두 프로그램이 아닐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5번뿐이 안 나와요. 9시 10분에는 외국인만 나오고 이게 추정치라는 거 추정치. 확정치가 아니야. 뭐 코스콤에서 돈 받고 이걸 내줘서 이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.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
그러면 지금 1시 16분이니까 이제 1시 10분께 나와 있는 거잖아요. 1시 10분께 나와 있는 거라고. 기준점은 뭐 1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기간 매매 동향 이렇게 뭐 나올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뭐 5분 10분 시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고. 어찌됐건 이 기준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누락시키면 안 되잖아요. 프로그램을 누락시켰다? 완전히 그럼 잘못 나온 거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그 뉴스범이나 이런 데 이제 HTS 잘 보시면은 다 나와요. 증권사별로 이제 코스콤에서 싸주니까, 한국전산본부 예전에 그쪽에서 싸주니까. 그래서 순매수 기준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고,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순매수 위주로 보잖아요. 프로그램 쪽은 보는 분들이 좀 별로 없고, 그나마도 없고, 그냥 외국인 기간 장중에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, 뭐 기간 수급 동향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. 요것만.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. 우리 연구원분들도 이런 거 하나하나 뭐 틈틈이 배워가고, 꼭 이걸 안 배우더라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는지도 배우고, 말 그대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싸구려 쓰레기들이 하는 거 뉴스 그냥 복사에다가 그냥 뿌려놓고,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요? 뉴스 복사에다 뿌려놓는 게. 그렇게 해서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, 그 노하우를 배워가려고 왔으면 그걸 제대로 배우고, 여러분들도 회원분들께서도 이것까지 내가 배워야 돼, 그렇죠, 배우실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들여다보는 윤정도에게 매매 사인을 받는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그잖아요. 전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매도와 매수와 그렇게 해서 순매수의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누락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매수 매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거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저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일단 수급은 프로그램 쪽, 그 다음에 뭐 개인 선호 창고 키움이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그쪽이 매수인지 매도인지, 그리고 나중에도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시가 그 창고 동향 5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늠할 수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외국계 창고에서 91,992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매수가 다 팔고 나갔었을 수도 있어요. 또 외국계 한 군데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. 근데 어찌됐건 저걸 다 팔고 나갔을 수도 있다. 무슨 내용이냐면 그 6위 5위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집계가 안 잡혀요. 그래서 갑자기 어느 시점에 6위로 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, 한투가 매도가 하나도 없이 순매수만 46만 9천 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, 매도가 하나도 없었어. 그래서 야, 한투가 46만 주나 샀어. 매도가 하나도 없더라. 단 한 명도 매도를 안 했을까? 그게 아니잖아요. 5위 안에 안 들어오면은 누락돼 있다가 5위 안으로 들어올 때 한 방에 튀어나와요. 그렇다고 그러면 한 방에 매도를 뭐 36만 3천 주를 한 거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락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결론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데, 뭐 순매수 기준에서도 외국인가 뭐 쌍끌이로 17만 5천 주 매수했어요, 이런 식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저거는 향후에도 들여다볼 내용이 아니다.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경우도 많다. 잘못돼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과 거래량, 거래대금 그런 걸 놓고 보면서 뭐 지금 기준에 15%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. 우리는 63,500원 오늘 기준에서는 15.88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 눌림목을 받고 돌릴 때라든가 우리 기준의 15% 수준을 거래를 수반하고 넘긴다든가. 그래서 오전장 말고 오후장에는 5분봉의 기준에 4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. 40만 주. 40만 주? 40만 주.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더 떨어져 내려와도 된다고 그랬죠. 40만 주가 아니라 아까 5분봉, 1분봉에서 4만 주를 설정을 잡아드렸죠. 지금은 이제 더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5분봉이든 이제 10분봉이든 그 기준에서는 10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놓고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일단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. 거래량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
최고점 대비 우리는 70% 수준을 얘기합니다. 그러면 35만 주, 뭐 40만 주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4만 주니까 기준점을 일단은 35만 주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. 요 거래량이 터져주면 다시금 6만 5천 원을 넘기고 쭉쭉쭉 뻗는 흐름으로. 그렇지 않고 이제 아름아름 움직임이 강화되는 거. 아름아름 움직임이 강화되려면 프로그램이 더 나오지 않고 매수 강도가 살아나 줘야 되겠죠. 그럼 35만 주에 우리가 이제 기준 잡는 거는 37에 21, 그럼 25만 주 정도. 70% 정도. 저 물량의 70%. 저 누구 기준인데? 그냥 윤정도 기준이에요. 윤정도 기준. 장 마감 무렵의 기준에서는 이 정도도 안 터져도 돼. 왜? 이미 거래 대금은 최상위로 떠 있어요. 떠 있어요. 그래서 뭐 20만 주, 15만 주, 20만 주만 움직여도 추세는 나옵니다. 15만 주로 할게요. 요 기준점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강세를 띄워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63,500원 마지노선,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.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끄러져요. 응? 이 꼬리 부분은 놓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끄러져요. 그럼 6만, 아까 미끄러질 때 이제 최저점이 사실은 6만 1,000 10분봉인데 6만 1,000원대? 6만 1,200원?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6만 1,200원이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바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6만 1,500원? 뭐 좀 더 위로 잡을까요, 그냥? 예를 들어서 6만 1,800원? 그러면 12%면 6만 3,000원? 그럼 6만 3,000원의 기준에서는 저점 대비 2%로 기준을 잡고 편입 설정을 할 수 있다. 손절 범위는 아예 그냥 쭉 내려놓고 6만 1,200원까지로 6만 3,000원에 편입하고 6만 1,200원에 저점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한다. 프로그램이 들어오든 나가든 이제는 오후장이기 때문에 가격 기준을 설정한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에서 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가 이제 꺾여지기만 하면 돼요. 꺾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크로스까지 나오면 더더욱 좋고 그럼 세 가지의 매수 사인이 다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미리 보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렇게 되고 이제 거래량 부분이 터져주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뭐 터져준다 이렇게 터져주면은 이 최고점까지도 이제 넘기는 흐름에 양봉을 보는 거고 저 거래량이 저렇게 터져준다면 이런 양봉을 저렇게까지가 아니다라고 해도 추세적인 강화 부분은 볼 수 있다. 그 기준입니다. 우리는 이미 개장초의 기준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 왜 최근 들어서의 거래가 수반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중립 범위에서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을 잡는다면 중립 거래가 뭐 월등하게 터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 중립의 범위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범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잡힌 거죠. 어디까지? 저 마지노선까지 63,500원까지 거기까지는 뭐 계속해서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. 저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범위의 설정 범위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죠. 요자락의 기준. 아시겠죠?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넘기면 당연히 따라붙는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이 산만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의 기준에 지금 시간에 10분봉입니다. 22년 12월 05일 13시 25분에 10분봉의 기준 그렇게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올려놨고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설정을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, 원활치 못하신 분들 해갖고 문자 매매 사인을 다 잡아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잖아요.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. 조금 전하고 마지노선 뭐 설정 범위까지 드리긴 하겠지만은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오후장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. 그래서 고점을 넘기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. 이제는 그죠? 고점을 넘길 때 들어갈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우린 15%까지만 따라 붙는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사실상
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1에서 2%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,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를 3% 정도에서는 프로그램이 어찌 됐건 간에 프로그램이 있든 말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한다. 응? 그렇게. 그죠? 그리고 난 조금만 더 볼게. 조금만. 오늘 어차피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이 6만 원, 6만 500원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볼게. 그럼 마지노선 뭐 5% 기준을 잡는 거죠. 그거는 이제 개별 기준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상은 전략 매도가 된 거예요. 어? 전략 매도가 지금 뭐 6만 3천 원이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똑같은 전략을 설정해 드렸는데 1%, 2%는 다 이탈이 됐어요. 더 낮은 가격에.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도 뭐 이탈이 됐던 그런 흐름이었고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탈이 돼 있는 상태에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있다. 이 정도 수준.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,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기준을 설정해 보면, 아직까지 차익 실현을 안 하셨다 하시면 일단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. 그리고 문자를 다시 한번 발송을 할 거고, 조금 전에 그 카카오페이의 기준에서 마지막 캡처가 63,300원에 3%가 61,700원이었어요. 아까 61,200원 순간적으로라도 내려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61,200원에 저점을 찍고 돌릴 때, 여기서 정리되신 분들은 61,200원에 저점 찍고 돌릴 때 뭐 1,200원, 그럼 62,500원에 재편입.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이라면. 그러고 나서 뭐 거기서 또 고점 찍고 밀려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또 실패됐나 하고 뭐 63,000원 얼마죠? 방금 매직 계산기가 64,400원 요런 데서 차익 실현. 그게 어려우시다면, 그게 어려우시죠. 당연히 단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기준 가격대 대비 설정을 잡아서 1%가 너무 좁다. 그럼 1.5, 2%, 3%. 1%, 2%가 진짜 좁잖아요. 그냥 툭 건들면 왔다 갔다 하는 등락률이니까 카카오페이에서도. 그러니까 1.5에서 뭐 3%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기준이 63,000원이란 말이에요. 조금 전에 잘라놓은 거. 그리고 좀 움직이는 걸 보고 대처를 할까요?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관망 그렇게 해놓고, 오후장이라서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관망.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상향을 해놨고, 그리고 1차 고점 대비 이제 6만 5천 원 대비, 그 다음에 1% 조정이라고 한다면 64,400원이 됩니다. 그리고 63,700원이 됩니다. 너무 좁아요. 그렇다면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, 마지노선 부분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3% 조정 63,100원 이탈, 또 혹은 여기 잘못 써놨네. 100%인데 그죠? 여기가 이탈되면 무조건 다 정리를 해야 된다. 무조건 차익 실현.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61,800원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재편입 구간 설정 범위는,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전량 매도가 되는 거예요. 지금 다 된 거고, 문자 나가는 순간 다 매도가 된다. 어느 가격에서든 되돌리고 이제 눌릴 때 그 기준에서도 프로그램 더 들어와요. 사실은 프로그램은 뭐 프로그램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 분봉 저점 형성 이후 2% 반등 시 분할 매수 편입 가능, 고려 중 이렇게 할게요. 고려한 다음에 이제 문자 나가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손절 범위는 분봉 저점 재이탈 시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되겠죠. 그렇게 놓고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 다시금 들여다본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.
그리고 이제 에, 최대 15% 기준, 이건 뺄게요.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그 이상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, 이렇게 개념을 잡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5만 6천 주니까 6만 3천은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릴 것 같긴 한데, 예, 그렇게 미련을 갖다 보면 이제 또 시간 걸리고 매직 계산기 자르기도 어렵고 하니까 요 기준을 먼저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. 문자 발송을 한 번 더 해드리고,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안타깝지만 요 가격에 차익 실현이 됐다로 설정합니다. 예?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심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 뭐 우려하지 마시고, 또 하면 어때? 좀, 어?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문자 발송되는 시점에서 제로 베이스로 요 가격에 정리를 다 했다. 교육 받으신 분들은 조금 뭐 그나마도 높은 가격에 정리가 될 수 있었다,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시고, 함께 하세요.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, 그리고 VIP 방이나 또 이렇게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은 2+3 하시는 것보다는 자산 여력이 좀 되신다 하시면,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옮겨 오십시오.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대처하는 것하고는 상당폭 다르죠.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좀 다시금 놓고 보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그리고 되돌릴 때 기준에서는 이제 64,000원을 돌리거나 1.5% 63,500원, 63,500원을 돌파를 하거나 고점 65,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때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재편입, 신규 편입, 추가 편입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1개월을 들으시더라도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옮겨 오시는 걸 권해드려요. 기존 회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릴 거고,